손발 저림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증상으로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이나 환절기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가벼운 혈액순환 장애로 생각하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자칫 약물의 오남용 등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의심하는 것이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장애인데요. 혈액순환 장애가 실제로 손발 저림을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동맥이나 정맥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면 저림이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온도 저하, 부종, 피부색 변화 등의 혈액순환 장애 증상이 먼저 옵니다. 이런 증상이 없이 단순히 저림 등의 증상만 있다면 이의 원인은 80% 이상이 신경손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손상은 크게 말초신경병, 척추질환, 중추신경질환으로 구분됩니다. 특별한 상하제 마비 증상 없이 손발 저림 경우만 있는 경우는 말초신경병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초신경은 거밀처럼 신체 구석구석,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퍼져 있는 신경으로 손발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림 및 감각 이상을 유발하는 말초신경병에는 손과 발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전신적 말초신경병증과 어느 한 부위에 국소적으로 생기는 국소적 말초신경병증이 있습니다. 전신적 말초신경병증은 양쪽 손발에 대칭적으로 저림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 당뇨 환자에게 나타나는 당뇨병성 신경병, 신장 투석 환자에게 발생하는 요도성 신경병,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약물에 의한 신경병, 그 외에 알코올성 신경병, 영양 부족에 의한 신경병 등이 있습니다. 국소적 말초신경병증은 한쪽 손이나 발 등에 생기는 질환으로 상지에서는 아침이나 새벽에 손바닥이 저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팔꿈치 내축부터 손가락 끝까지 저리는 주관절 터널 증후군이 대표적이며, 하지에서는 오래 앉았다 일어났을 때 발의 저림 및 심지어 발목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비교신경 마비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부위 및 원인에 따라 다양한 말초신경병증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이를 진단 후 치료해야 합니다. 신경은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신경이 지나는 부위를 따라 감각 이상 및 근육 마비 등의 증상이 오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 및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의사의 진찰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검사들은 이러한 초기의 진찰에 근거한 보조적인 수단이므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먼저 정확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손발 저림 증상은 신경전도 및 근조도 검사라는 전기 생리 검사를 통해 확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도 파이프의 이상 유무를 알기 위해 파이프 속에 물을 흘려봄으로써 물의 손실량에 따라 파이프의 손상 유무를 알 수 있듯이, 신경도 우리 몸에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전깃줄이므로 신경을 따라 약한 전기를 흘려 신경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즉, 흘려보낸 전류의 양과 우리 몸에서 받은 전류량을 비교해 봄으로써 신경의 손상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전도 검사는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어느 근육이 마비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로 진단 및 치료 후 경과 판정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이고 결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으므로 매우 간편하고 정확한 검사입니다. 특히 몸의 한쪽만 이상이 있는 경우 반대편 신경과 그 자리에서 바로 비교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정확도가 매우 높은 진단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초음파 기계의 발달로 신경 부위를 실시간으로 직접 볼 수 있어 신경 및 신경 주위 조직의 이상까지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손발 저림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당뇨병처럼 전신질환의 합병증인 경우 이를 먼저 치료해야 신경병증이 좋아질 수 있고 예후도 좋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주관절 터널 증후군의 경우 약물 치료와 원인 교정을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를 물에 넣고 온도를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도 도망 안 가고 서서히 죽는 것처럼 말초신경의 마비는 본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병이 많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이런 말초신경 손상을 방치하실 경우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화상 및 동상 등에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중 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까운 재활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세 재활의학과에서 손발 저림 증상 지금 진단 및 치료받으세요.